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경험한 전 세계 26개국 성인 남녀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학의 한국학과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걸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열풍이 꽤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에 초석을 다진 분이 계십니다. 국내 동남아 박사 1호인 한국외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양승윤 명예교수는 60여 년 전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며 전문가가 됐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로 한국 역사책까지 발간했습니다. 양승윤 교수는 인도네시아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인도네시아어로 발간된 한국 역사책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전문가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충북 보은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양승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소개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양승윤 교수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 학과에서 30여 년 동안 재직하셨고 이 동남아학으로 국내 박사 1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예전에는 사실 지금만큼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죠? 네, 없었죠. 동남아학을 하신 선배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는 밖에 나가서 학위를 할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국내에서 학위를 좀 해볼까 하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네네. 네, 대학마다 그 동남아학 프로그램이 제가 찾을 당시에 없었죠.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네. 제가 아는 한 동남아학 국내 박사학위 1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학으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한 첫 번째 분. 70년대 얘기입니까? 그게요? 제가 학위를 받은 것이 92년입니다. 1992년에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시고는 한참 지난 후였군요. 한참 지났죠. 예. 제가 늦깎이에요. 네네. 이 분야의 개척자신데 우리가 지금은 동남아가 떠오르는 신흥 시장입니다만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관심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동남아는 그냥 저희들한테 알려진 것이 일부 관광지로나 혹은 베트남 전쟁으로 동남아를 조금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동남아의 의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두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동남아가 지금 현재 11개 나라인데 뿔뿔이 한 개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11개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EU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동남아 중에서도 우리 양승윤 교수님은 인도네시아 전문가로 통하는데 오늘 저희가 모신 것이 지난해 우리 역사를 인도네시아 말로 출간을 하셨습니다. 사실 역사학자는 아니신데 어떻게 한국 역사책을 인도네시아어로 출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그중에서도 저는 인도네시아학에 집중을 했었는데 외국학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하고 역사가 바탕이 돼야 나머지를 더 깊이 연구를 할 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언어는 보다 쉽게 어떤 분야보다 쉽게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역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94년에 우리말로 된 인도네시아 역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출판을 했어요. 벌써 94년도에 출판을 하셨군요. 예, 그거는 한국어판 인도네시아사입니다. 아, 인도네시아 역사. 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2014년쯤 됐을 때 인도네시아로 된 한국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만 9년 동안 그냥 조금씩 노력을 해서 네.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어판 한국사를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우리 역사가 출판이 된 적이 없었나요? 있었죠. 네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잠깐 강의하러 다니면서 2003년에 제가 학위를 한 가자마다 대학 출판부에서 아주 얇은 한국사를 발간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부족하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정치사 중심의 한국사였습니다. 그걸 보고 좀 안타까우셔서 제대로 된 한국사를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뭐 얘기가 깁니다마는 제가 여러 해 동안 그 인도네시아 여기저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보통 이제 한 길면 3주, 짧으면 2주 동안 와서 한 학기 어치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오후, 월, 화, 수, 목, 금 두 번째 주까지 네. 그렇게 강의를 하면 한 학기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매 시간. 네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다음에 또 같은 제목의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보완을 해서 강의를 하고 그거를 소책자로 대학 출판부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만든 책이 한 20제목쯤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한국사였습니다. 네. 그 역사 분량이요. 네. 책을 보니까 방대하던데요. 네. 우리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주로 담아내신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다 그 망라했죠. 예. 고조선서부터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 그 남북국 시대, 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2차 대전 이후에 남북 분단, 네.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이게 역사학자가 아닌데 어떻게 누구 도움을 받으셨어요? 네. 그 역사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모았는데, 국내 그 유명한 그 국사학자 책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분 책을 영문으로 번역한 책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그러느라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아, 그렇군요. 이 9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여기다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계속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하다가 이게 낭망해가지고 이건 뭐 안 되는구나 하고요. 쉬고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리고 다행스럽게 국사 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네. 우리 자카르타 대사관에 있는 후학이 소개를 해서 예. 자카르타 국제 한국학교에 한국사 교사로 오신 분을 소개를 받아서 네. 그분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아. 그분이
제가 그 방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네. 여기저기 칼질하고 빼고 보태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책 모양이 제대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인도네시아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책이 이제 전해졌죠? 네. 네, 네. 현지 반응은요. 우선 작년 말에 책이 나온 뒤에 제 후학님들이 네. 후학 기업인들이 우리 제자분들이 예, 저는 제자를 후학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 후학님들이 책을 620권이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각 대학에 한국학과에 그 신경을 써 드린 그 한국어과 교수님들이 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네. 신입생들한테 우선 네. 한 5년 동안 제가 무상 공여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주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인도네시아 대학교 신입생들이 이 책을 한국학과가 있네. 네, 한국학과 학생들이 이 책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네요? 아이고 당연하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 이제 거기는 그 참고 자료로 하겠죠. 네, 네.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국립인도네시아 대학하고 가자마다 대학이 인도네시아 양대 대학입니다. 네, 네. 주로 이제 경제계 인사들은 국립인도네시아 대학, 정계 그 대표자들은 주로 가자마다 대학 출신. 최고 뭐 이렇게. 인류대학이군요. 그렇죠. 네. 2억 8천만의 대표 두 대학입니다. 2억 예. 8천만 인구의 대표 두 대학. 네네. 그래 이제 그 두 대학에서 제가 만든 그 한국사를 네.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네. 우리나라 그 사학하는 분들이 갈래가 많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통일된 이런 역사서를 만든다는 게 네. 그것도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될 만큼 통일된 우리말 국사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역사 교과서 검정 가지고도 굉장히 그 국내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완전히 그냥 우리 학생들 말로 직진해서 네네. 한국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 한국사 지금 책을 인도네시아어로 펴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수님은 인도네시아의 우리 한국어과 대학의 한국어과를 만들 때 거의 초창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제가 공헌했다는 말씀은 좀 과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들을 만큼 한 일은 없고요. 네. 제가 제 표현으로 하자면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과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 언젠가요? 네. 그것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것도 뭐 스토리가 길죠. 네. 19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가자마다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열렸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한국어 강좌 바람을 넣었다. 그거는 제 역할로 해 주셔도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한 학기에 1,000명으로 한 학기 1,000명이 들었어요? 한 학기에 1,000명으로 수강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학교 규모로 하면은
학생 수가 한 7만 명쯤 되니까 1,000명은 별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학교네. 학생 수가 7만 명이라고요? 그래서 하긴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만이라고 하셨으니. 예. 네. 거기는 무료로 공부하는 학생부터 네.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까지 계층이 12계층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환영합니다. 그런 대학이죠. 그래가지고 2003년에 디플로마 과정, 3년 디플로마 과정 한국어과가 생기게 되죠. 네. 2003년. 네네. 그렇게 가자마다 대학이 한국어에 그렇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예. 국립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네. 그때 이제 그 총장께서 고밀라르 소만트리라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장 우리 학교에 한국학과를 세운다고 그래서 2006년에 네. 국립인도네시아 대학 예. 거기에 한국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네. 가자마다 대학에서도 다음 해 2007년에 그 디플로마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학과를 다시 만들었죠. 아, 디플로마 과정은 좀 다른가요? 원래 그 동네에서는 학문 과정이 있고 네. 그거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대학교랑 예. 똑같고. 그다음에 실생활 과정, 아. 실무 과정. 그게 디플로마 과정인가요? 예, 디플로마 예. 과정인데 디플로마 과정이 훨씬 더 잘 나가는 데도 많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달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경대나 경영대 같은 데는 디플로마 과정은 뭐 건물서부터 다 의리의리하고요. 예. 그냥 학위 과정, 그 4년제 학위 과정은 아주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좋은 가자마다 대학,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에 한국과가 딱 설치가 되고 그 뒤에도 또 한국학과가 그렇죠. 설치가 됐습니까? 예, 한국어과가 그 전에도 하나 있었고 네. 그 후에 그 인도네시아 국립사범대학에서도 한국어과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수가 입학생이 뭐 1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는 입학 정원이 없습니다. 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 능력에 따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예. 한국어과, 한국학과 인기가 좋습니까? 지금은 그 초창기 같은 열기는 조금 수그러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초창기에는 국립 UI 대학 같은 데에서는 네. 저희들 서울대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한국 대사님들께서 예. 그 대학에 한국학과를 만들고 싶어서 무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제가 앞장서서 심부름했으니까 그런 예. 사정을 아는데 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학과 설립 기준이 네. 전임 교수 7명 그리고 캠퍼스 내에 있는 일본 연구소하고 그만에 준하는 한국 연구소를 만들어 달라. 그게 한국학과 개설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6년에 고밀라르 소만트리 총장은 그런 것이 다 없는 맨 땅에서 한국학과를 열었습니다. 학과장도 없어가지고 예. 중국학과 여교수님이 임시 학과장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뭐 가르칠 수 있는 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었군요. 전혀 안 돼 있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대사관이나 코이카나 그리고 그 많은 유학생들이 네. 아주 그 열심히 와서 그 강의를 해주고 그래서 네. 초창기 어려움 속에서 겪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인도네시아 분들 많은 분들이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지한파가 생기는데 우리 교수님이 초기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네요. 네. 혁혁한 공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바람잡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내신, 인도네시아어로 내신 한국 역사 책에 그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도록 국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써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 90년대에 아마도 4, 5년 동안 우리 그 교육개발원하고 그 협조를 얻어가지고 네. 인도네시아 사학자들을 2차례나 초청을 해서 예. 이게 일본해라고 하는 거 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네. 괄호 열고 동해라고 병기를 하면 어떻겠나. 네.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꽤 있으니까. 예. 그런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립인도네시아 대학에 제 책을 나눠주면서 네. 그 대학의 교수들이 네. 나서가지고 책 받는 기념 세미나를 했는데 네. 세미나 주제가 예. 동해와 독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예, 국립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그런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고요. 예. 교수님 아니었으면 이런 세미나가 열릴 수가 없었네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네, 네. 그거는 제 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사실 그 교수님이 인도네시아와 또 인연을 맺게 되고 그 공부를 하시게 된 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인연을 듣기는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요거를 끝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인도네시아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예.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은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이네요. 네. 제가 70년대 초에 네. 이한빈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입니다. 부총리 겸 경제교원 장관도 하신 분인데 그분 강의를 듣는 중에 그분 말씀이 그분은 한국의 미래학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그 강의 중에 우리가 4강을 벗어날 길은 없다. 네, 4강이라는 거는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벗어날 길이 없는데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봐라. 거꾸로 놓고 보면 4강을 지나서 가장 가까운 데가 동남아시아다. 네. 동남아시아의 중심은 인도네시아다. 지금부터 50년 후에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한테 4강에 준하는 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예.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인도네시아의 가능성, 잠재력 어떤 예. 의미에서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인도네시아는 외부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세계 4강들이 인도네시아에 다 유화 정책을 취합니다. 접근 정책을 취하죠.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는 자원 대국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으로는 네.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네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 남북 관계. 네. 이것의 어떤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네. 4강 플러스 북한 그리고
그 가까운 답이 인도네시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적국이 없고 모든 세계에 다 열려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다.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인구도 2억 8천만 명 얘기하셨습니다만 무지무지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평균 경제 발전이 5%나 되는 나라입니다. 네. 매년 인구가 500만씩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정말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가능성을 가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몇 해 전 유도요노 대통령 당시 부디오노라는 가자마다 대학 출신 부통령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배우고 싶다. 한국의 그 열성, 한국의 기술력,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 저돌적인 기술력 우리가 배우고 싶다. 우리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요만큼만 도와달라. 엄지 검지를 조금 벌리면서 네. 유도요노 부디오노 부통령 경제학자입니다. 중앙은행 총재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 코앞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한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우리랑 같은 G20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세계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훨씬 양호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부러운 걸 좀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 얘기하고 또 우리 교수님의 인도네시아와의 인연 재미있는 얘기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또 인도네시아 분도 있다고 해서 그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책을 인도네시아어로 첫 출간한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였습니다.